네, 안녕하세요. 3월 25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고요. 현대로템은 일단은 뭐 철도 쪽 레일 솔루션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산 쪽이 유명하죠. 방산 쪽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쪽 이렇게 세 군데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수주 잔고 추이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레일 솔루션, 그리고 그 다음이 디펜스 방산 쪽,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플랜트 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코플랜트는 거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일 많이 차지한 건 일단은 레일 솔루션, 이제 철도 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디펜스 쪽 방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레일 솔루션 부분이 지금 철도 차량 공급이랑 서비스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서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좋다는 부분, 일단은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만 수익성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에 대한 건 방산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 시장은 그래도 높은 수익성인데 일단 경쟁이 좀 치열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일단은 뭐 14% 정도 역성장을 했고, 일단은 뭐 그 부분에서는 어,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뭐 역성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 철도 쪽은 좀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수주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선택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은 역성장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방산 쪽은 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K2 흑표 전차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폴란드 수주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3차 양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K2에 대한 거는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출에 대한 부분, 수출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코플랜트 쪽은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좋은 모습, 성장성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매출에 대한 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일 솔루션, 철도 쪽이 43%, 43.3%, 그다음 방산 쪽이 44%, 그다음에 에코플랜트가 12% 보시면 되고요. 지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대주주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8%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사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폴란드 2차 계약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사진이에요. 네, K2 전차 사진이고, 보시면 요건 이제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 차량, 네, 사람 없이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거, 무인 차량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적 보행, 요것도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요런 것도 이제 만든다. 이제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쪽으로도 방산 쪽 로봇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사람 군인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다 대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정찰병으로서의 그런 임무도 그렇고, 좀 위험한 곳에서의 그런 산소가 없거나 뭐 이런 위험한 곳에서의 그런 업무도 그렇고, 모든 거를 이제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용 로봇, 좀 사적 보행 군용 로봇에 대한 부분, 앞으로는 이게 군대에 이제 보편화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가 일단 대주주예요. 대주주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8%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장에 대한 부분은 뭐 그냥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철도 쪽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산 쪽으로서의 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방산과 철도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죠. 네, 일단은 뭐 800억
1,400억, 2,100억. 작년에 2,100억을 했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500억, 1,900억, 1,500억. 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떠나서 일단 ROE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선 나쁘지 않은 방산주 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철도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쪽에서의 이제 좀 수익성이 좀 안 좋다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런 거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그 부분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방산주가 굉장히 수급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도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뭐 2일 연속 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급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뭐 3개월로 봤을 땐 그렇고 1개월로 봤을 때는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팔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개인이 조금 샀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기관이 팔았던 거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 일단 기관은 뭐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오른 종목의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바닥권에서는 조금 올라왔어요. 23,000원대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다른 방사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던 거에 비해서 사실상 이 종목은 현대 롯데 같은 경우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지금 종가 근처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에 접근하시기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한 32,600원인데 33,000 뭐 요 정도 라인 32,600원 라인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일단은 접근하시는 거 좋다라고 보여지고 5일선 밑에서는 5일선 위에서는 그냥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도 주가는 나쁘지 않은 주가고요. 한 오늘 시가 정도 밑에서 33,000원 밑에서 33,000원에서 한 오늘 저가 라인 요 라인 정도 요 라인 정도 보시고 한 32,000원에서 33,000원 라인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더 갈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4만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만원을 강하게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4만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45,000원을 일단은 최종 목표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2차적인 목표가로 45,000원 1차적으로는 4만원 2차로는 45,000원 전고점에 대한 부분 또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방산주 중에서 방산주가 다 좋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갔어요. 다 뭐 하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많이 갔죠.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갔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간 거를 좀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럽죠. 물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거보다는 차선책으로 현대로템 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좀 방산 쪽으로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의 전념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방산주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대로템은 많이 못 갔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많이 갔잖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많이 갔어요. 이것도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간 종목은 일단은 배제하시고 요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일단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현대로템이 탑픽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고 한번 방산 쪽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